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처럼 말하는 숫자, 연봉 1억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봉 1억.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성공의 상징이었고 거기까지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따라붙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요즘은 연봉 1억을 벌어도 삶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더 많아졌죠. 연봉 1억인데도 빠듯하다. 연봉 1억인데도 불안하다. 연봉 1억인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2025년에 연봉 1억은 부자의 증거가 아니라 파산 직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는 똑같은데 왜 체감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연봉 1억의 진실은 지금 잘 나가서 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봉 1억은 현재 실력의 보상이 아니라 과거 10년 이상을 갈아 넣은 결과입니다. 20대 중반에 입사해서 야근, 주말 근무, 실적 압박을 견디고 조직에서 살아남아 겨우 도달한 숫자입니다. 즉, 이 돈은 앞으로 더 잘 살라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써버린 인생의 후불 청구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연봉 1억에 도달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체력은 20대가 아닙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 부양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한마디로 연봉이 정점을 찍을 때 인생의 비용도 함께 정점을 찍습니다. 연봉 1억의 현실은 세전 월급이 약 830만원.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대략 650만원 전후입니다. 한 달에 650만원. 많아 보이십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주거비부터 압박이 시작됩니다. 집이 없다면 전세대출이자, 집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요즘 기준으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공과금을 더하면 주거 관련 고정비만 이미 200만원을 넘습니다.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아이 한 명 기준으로도 학원, 방과 후, 교재비를 합치면 월 50만원은 너무도 평범한 숫자입니다. 2명이면 100만원입니다. 이 지점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실손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가족 전체 합치면 월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통신비, 교통비, 식비?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기본 비용입니다. 통신비 가족 합산 15만원, 교통비 20만원, 식비 80만원. 아껴도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사치 하나 하지 않아도 고정지출이 월 450만원 수준입니다. 650만원에서 45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가끔 외식하고 의류 사고 병원비 내고 경조사비 내고 여행 가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200만원으로요.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연봉 1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연봉 1억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진짜 함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생활수준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봉 1억이면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벌면 아이 교육은 투자해야지. 이 생각이 반복되는 순간 연봉 1억은 자산을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지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변합니다. 특히 자동차? 이건 정말 많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중고차를 탔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일 때는 2천만 원대 국산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연봉 1억이 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외제차 정도는 타야 하지 않나? 할부로 5천만 원짜리 차를 삽니다. 월 납입금 100만 원. 여기에 보험료 월 20만 원, 유류비 월 30만 원, 주차비와 정비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차에만 150만 원이 나갑니다. 아까 남은 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차에만 150만 원 쓰면 50만 원 남습니다. 저축은 어디서 합니까? 투자는 언제 합니까? 현금이 없어서 할부, 리스, 렌트로 차를 사는 순간 연봉 1억은 불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가난을 유지하는 장치가 됩니다. 월 소득이 650만 원을 넘는데도 차를 현금으로 살 수 없다면 이미 돈의 흐름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연봉 1억은 대부분 유지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체력, 조직 구조, 산업 변화.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이 소득은 언제든 내려올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회사는 당신을 비용으로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 1억을 주느니 신입 3명을 뽑는 게 낫다고 계산합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구조조정. 이름만 다를 뿐 결론은 같습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출은 어떻습니까? 대출, 교육비, 고정비는 절대 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수능 컨설팅에 월 2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연봉 1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가 아니라 연봉 1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소득이 줄어들까 봐두렵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까 불안하고
그래서 더 무리하게 버팁니다. 이게 바로 연봉 1억이 파산 직전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연봉 1억에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월 실수령액의 50%를 넘는 고정비는 위험 신호입니다. 650만 원이면 고정비는 32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비 150만 원, 보험료 30만 원, 통신비 15만 원, 교통비 20만 원, 교육비 50만 원, 합계 265만 원.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차 할부 100만 원을 더하는 순간 365만 원. 50% 룰을 넘깁니다. 위험지대입니다. 두 번째, 1년 안에 현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은 사지 마십시오. 월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만 큰 소비를 하십시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2년을 모아야 합니다. 2년을 못 기다리면 그건 당신 차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연봉이 오르는 순간 생활 수준을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연봉 5천에서 7천으로 올랐습니까? 월 실수령 120만 원 증가. 의도는 없는 돈입니다. 보이지 않게 자동이체 설정하십시오. 연봉 7천에서 1억으로 올랐습니까? 월 실수령 200만 원 증가. 역시 없는 돈입니다. 이 원칙을 10년 지키면 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년 지키면 은퇴 자금이 완성됩니다. 연봉 1억은 분명히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은 연봉 1억은 부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연봉 1억이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연봉 1억은 시작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차피 더 벌 거니까 지금은 괜찮아라고 믿는 사람.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봉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이 소득이 5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둘째, 이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내 삶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셋째, 지금의 지출 구조는 내 편인가? 내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연봉 1억은 언제든지 발목을 잡는 숫자가 됩니다. 연봉 1억은 부자의 증거가 아니라 선택을 잘못하면 가장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줄어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남기느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이 시대의 진짜 실력입니다. 당신이 연봉 1억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생활 수준을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이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의 순자산을 결정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카드 명세서를 열어 고정비가 실수령의 50%를 넘는지 확인하기. 자동차 할부가 있다면 1년 현금 구매 룰에 맞는지 점검하기. 다음 승진 때 생활 수준 동결 다짐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경제 구조를 계속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